자, 오늘 짐 조던, 제가 가장 연방 하원 의원 435명 중에 가장 좋아하는 연방 하원 의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짐 조던 법사위원장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뜻이 어떤지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짐 조던. 그리고 대학 시절에 레슬러로서 한 100전 전승, 120전 전승 그렇다고 그래요. 한 번도 안 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그 투지 넘치는 그런 의원으로, 그리고 굉장히 정의로운 그런 의원으로 정평이 났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를 향한 미국 압박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쿠팡 문제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뉴스가 이렇게 딱 떴는데 이렇게 미국 뉴스에도 크게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미국 뉴스에도 그 CNBC에서 짐 조던 이렇게 나왔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뭔 뉴스. 자, Representative Jim Jordan, House Republicans raise alarms 이렇게 떠 있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비상이다. 지금 미국 상황이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Over new South Korean fake news law 이렇게 크게 CNBC 톱 뉴스로 나왔어요. 아까. 예. 그리고 이 연합통신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쿠팡 두둔이라고 꼭 써도 연합뉴스, 너네가 이재명 빠는 그 언론사냐? 응? 이재명 만만세하고 쿠팡 두둔. 이재명한테 불리한 기사는 거의 안 써요. 쿠팡 두둔 미 공화 의원들 이번에는 한국 정부의 정통망법 압박 서한. 민주당 의원들도 내가 볼 때는 그 이재명 정부 정통망법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은데 꼭 저렇게 공화당 한쪽만 저렇다는 듯이, 예전에 오바마 시절 때는 민주당 의원들만 어떤 일을 할 때 마치 의회가 전체다 그렇다는 듯이 그렇게 묘사하면서 공화당 쪽에서는 이렇게 악랄합니다. 지금 한국 언론들이 미국 언론보다 더 썩은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정치 이슈에 대해서. 예. 그래서 뭐 쿠팡 문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구글 문제 그러니까 이건 그냥 쿠팡 문제, 구글 문제만도 아니에요. 예. 미국은 지금 이재명 정부 디지털 규제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을 미국 기업 차별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그런 검열법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움직인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연방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 의원입니다. 짐 조던 의원이 아까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지만 대학 시절에 그 레슬러, 귀가 조금 특이하세요. 이 레슬링 많이 하신 분들이 귀가 이렇게 좀 많이 다치지 않습니까? 근데 120점 전승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핵심 측근이고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의원 가운데 한 명이에요. 뭐 언론들은 막 공화당 의원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다. 435명 연방 하원 의원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유력한 연방 하원 의장이기도 했고요. 마지막에 짐 조던하고 마이크 존슨 이 두 명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짐 조던 위원장을 비롯해서 스콧 피츠제럴드, 그다음에 데럴 라이저, 그다음에 마이클 밤가트너 의원, 이런 영향력 있는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겁니다. 데럴 라이저 의원 누구 만났죠? 장동혁 대표 만났죠.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이런 영향력을 저는 미친 거라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몇 달 전에 여기 이 의원들 다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데럴 라이저 의원, 그리고 그 밤가트너 의원도 만났다는 것 같은데, 예,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오고 가서 한바탕 난리가 난 거예요. 공화당 의원들끼리.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잘 몰랐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인식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잘 몰랐대요. 장동혁 대표가 온 덕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장 대표가 미국에 간 거를 까고 막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게 깔 수 없습니다. 예, 굉장히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맨날 큰 거 온다 막 있잖아요. 일부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큰 거 온다 그렇게 가짜 뉴스 퍼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부 우파 진영에서 이거 큰 걸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회 차원에서 큰 거를 만들어 간 거예요, 장 대표가. 그래서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거고요. 그래서 이 의원들이 의회에서 문제 삼은 건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통망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법은 네이버하고 카카오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X 같은 미국 플랫폼에도 이른바 허위, 그리고 조작 정보, 삭제 그리고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실상 보수 진영 탄압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 허위 정보인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진의 좌파 김어준이 맨날 가짜 뉴스하는 건 맨날 실드 쳐주겠죠. 아니면 보수 진영에서 약간 이게 뭐가 오보가 났다. 그러면 뭐 가짜 뉴스라고 치부하고 때릴 수 있는 그런 엉터리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아는 거죠. 지금 짐 졸던을 비롯해서 연방 하원 의원들이요. 그래서 한마디로 보수 진영 언론을 탄압하고 보수 유튜버들을 탄압하라고 통과시킨 법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대부분 아실 거예요. 지금 요새 솔직히 정치 뉴스 다 유튜브 통해서 보지. 어디 무슨 이런 그 뉴스 레거시 미디어 통해서 봅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다 유튜브 보지. 예. 유튜브에서 더 많은 소식이 있고 더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백신에 대해서도 더 진실을 밝혔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튜브를 보지 않으면은 미국 정치, 한국 정치 뉴스를 제대로 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대로 된 공정한 뉴스들을 접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지금 이런 법안들이. 예, 입틀막법이죠. 그래서 짐 조던 의원이나 미국에 있는 의원들도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허위 정보 정의가 불명확하고 법이 실제로 어떤 기준에 따라 집행될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한테 정치적으로 불리한 의견을 허위 정보로 규정하고 삭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짐 조던 위원장하고 의원들은 지금 미국 의원들은 이 법이 온라인 발언 그리고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를 한 겁니다. 당연하죠. 엄청난 이거는 그 freedom of speech 방해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헌법상 보호받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하고 미국 이용자까지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조던 법사위원장이 직접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알아야 되는 게 이건 단순한 외교적 우려 표명이 아니에요. 미국 의회가 이재명 정부 법률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검열 도구로 공식 규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국무부는 이 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이미 여러 차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든다면서 경고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은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국무부가 경고했죠. 이어서 하원 법사위원회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쿠팡 문제에 이어서 정보통신망법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가 된 겁니다. 지금 쿠팡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언론 표현의 자유. 얘네도 웃긴다. 이거 우파 탄압하고 교계 탄압하고 이런 거 아니야? 표현의 자유 탄압하고 사람들을 다 가두려고 하는 거네. 얘네 북한처럼 돼가고 있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연히 따로 발생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7월에도 이재명 정부가 쿠팡하고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강도 높은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보고서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경쟁의 문을 닫은 한국이다. 한국이 경쟁하기 싫어한다. 공정한 경쟁하기 싫어하고 치사한 방법을 통해서 중국 기업 지켜주려고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공격. 경쟁의 문을 닫은 한국,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공격. 유독 미국 기업만 탄압하고 말이죠. 싸가지가 없는 거죠. 예? 해방시켜준 국가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보고서는 한국 규제 시스템이 외국 기업에 불리하게 설계돼 있고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써 있고요. 특히 쿠팡을 상대로 이재명 정부가 전방위적인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계속 의원들은 이 쿠팡 얘기를 매일마다 한대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미쳤구나. 그렇게까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요. 쿠팡은 델러웨어 주의 법인을 두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엄연한 미국 기업입니다. 때문에 쿠팡 주가가 폭락하면 미국의 연기금과 펀드, 개인 투자자들도 직접적인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쿠팡 사태는 더 이상 한국 소비자 보호 문제가 아닌 겁니다. 미국 기업하고 미국 투자자, 더 나아가서 미국 통상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로 이게 바뀐 겁니다. 여기에 구글하고 메타, X까지 한국 정통망법에 따라서 규제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쿠팡 하나만 건드린 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미국의 빅테크 산업 전체하고 지금 완전히 충돌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X, 구글, 메타 다 챙겨주고 있어요. 어디 갈 때마다 특히 유럽 나갈 때 맨날 얘기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이 탄압할 때 거기에 대해서 관세 때리고 보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 향해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더 추가를 할 겁니다. 관세. 예. 세컨더리 관세가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의심할 여지 없이 세컨더리 테리프 때릴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부정선거로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도 거의 절대 다수가 부정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도움으로 중국의 부정선거 도움으로 해킹으로 도움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중국 편을 들 거라고 봐요. 미국 계속 탄압하고. 그래서 미국도 빨리 세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빨리 세게 파괴력 있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X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절친한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 시절 정부기관하고 빅테크가 결탁해서 보수 성향 게시물을 검열했다는 의혹을 수년 동안 조사해 왔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드러났고 그래서 X에 있는 임원들이 그 전에 전신 트위터였을 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야, 니네가 의사들보다 잘 알아? 너네가 어떻게 백신 같은 거를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다고 너네들이 뭘 아는데? 팬데믹에 대해서 너네들이 빅테크나 알지? 니네가 의사야? 이러고 막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작년에 열렸었죠. 그래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트위터 애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트위터를 판 거죠. 일론 머스크한테 얼마 뒤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되는 게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그 최전선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짐 조던이에요. 짐 조던 의원. 다시 한번 얼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방 하원의원이에요. 야, 이거 기사가 사라졌나 본데? 또 날려보냈나 보네요. 한국에서. 예,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예. 짐 조던, 예. 여기 사진인데. 그래서 짐 조던 위원장이 한국 정통망법을 정치적으로 불편한 의견을 검열할 수 있는 법이라고 지목을 딱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화당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예. 그래서 짐 조던이 대학 시절 한 번도 안 졌는데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안 질걸요. 짐 조던하고 이재명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이제 중요한 건 다음 단계입니다. 당장 미국 정부가 어떤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움직임을 보면 압박이 서한 한 장으로 끝날 가능성은 굉장히 작아 보이죠. 마지막 경고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연방 하원 차원에서 추가 청문회 그리고 조사가 이어질 수 있고요. 이재명 정부 관계자하고 미국 기업을 상대로 자료 조치를 요구하고 공개 청문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 규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 무역 대표부 통상조사인데요. 한국법하고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판단하면 무역협정 위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그리고 다른 통상 압박 카드가 검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거의 100%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또 이제 세 번째는 트럼프 정부의 직접 개입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차별적인 규제 그리고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 조사 결과하고 행정부 통상 정책이 연결되는 순간 이재명 정부가 감당해야 할 압박 수준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사태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국회 의석하고 행정권을 장악하면 무엇이든 밀어붙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가 그것도 부정선거로 다 이 구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2020년에 국회 장악하고. 예? 그러니까 모든 이 문제의 근원은 부정선거 맞아요. 예, 조작선거.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공원에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매일마다. 그래서 미국 기업 그리고 미국 시민 표현의 자유, 미국 투자자 재산이 걸리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에 복합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한국 국내 정치로만 끝날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미국은 더군다나 이미 쿠팡, 구글, 클라우드 규제, 디지털 플랫폼법, 정보통신망법을 하나로 묶어서 한꺼번에 이걸 다 같은 이슈로 보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보는 이재명 정부 이미지는 점점 분명해지고 있어요. 미국 기업에는 차별적인 규제 적용하고 모호한 허위 정보 기준으로 미국 플랫폼 콘텐츠까지 통제하는 그런 정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를 두고요. 그래서 이런 인식이 워싱턴에서 굳어지면 엄청난 후폭풍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죠. 이미 굳어졌어요. 예, 굳어지면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나올 미국 조치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통상하고 관세, 투자, 외교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응징으로 커질 겁니다. 응징을 반드시 할 거라고 봐요. 해야 돼요. 이재명 정부 응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미국 기업 차별하고 중국만 만반세하는데 중국 기업은 차별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규제 안 하잖아요. 탄압 안 하잖아요. 반드시 이재명 정부 응징을 하고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됩니다. 혹독하게. 예. 그래서 정치적, 법적 명분, 축적은 이미 다 준비가 된 거죠. 미국 입장에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예, 미국 이재명 정부 압박은 임박한 게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예. 그래서 쿠팡에서 시작된 충돌이 이제 구글, 그리고 메타, X, 그리고 표현의 자유 문제로까지 커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무부에 이어서 하원 법사위원장까지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이라도 문제 법률하고 미국 기업 차별 논란을 바로잡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하고 공화당이 가할 압박은 상상 이상으로 더 커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은 이재명 정부한테 넘어갔어요. 예, 미국의 거듭된 경고를 받아들이고 정책을 너네들이 수정할 거냐? 응? 가짜 대통령이지만. 아니면 계속 밀어붙이다가 한미 통상관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냐.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워싱턴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번 사태는 결코 서한 한 장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경고장을 보냈다는 건 이제 행동으로 언제든 옮길 준비가 됐다는 얘기고 앞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를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요. 예, 원영석의 진실정치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 그리고 진실을 알리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